STRY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면 더 많은 지혜를 나누기 위한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하나의 이름, 하나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진 꿈의 문명, 아틀란티스입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경고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철학자의 우화일 뿐일까요? 오늘 그 신비의 장막을 함께 걷어보겠습니다. 먼 옛날 그 어떤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땅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곳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지상낙원, 즉 유토피아였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인하며 뛰어난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수천 년은 앞서간 듯한 놀라운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눈부시게 빛났고 도로는 넓고 평탄했으며 도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한 솜씨와 깊은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연과 인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섬 곳곳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흘렀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뛰놀았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생명이 넘쳤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신비롭게 빛나는 특수한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리칼쿰이라는 금속이었습니다. 불처럼 붉게 빛나는 이 금속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귀하고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오리칼쿰으로 건물의 벽을 덮고 신전을 장식하고 위대한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금과 은, 그리고 이 신비한 오리칼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신전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우뚝 솟은 포세이돈 신전은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지붕은 상아로 만들어졌고 벽은 은으로 덮여 있었으며 가장 높은 첨탑은 순금으로 빛났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6마리의 날개 달린 말을 탄 포세이돈의 거대한 황금 조각상이 서 있어 그 장엄함에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도시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와 물이 번갈아 나타나는 여러 겹의 동심원 모양으로 설계되었죠. 각각의 고리 모양 육지는 다리로 연결되었고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들은 이 운하를 통해 도시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운하를 이용해 여행하고 교역했습니다. 이 완벽한 도시 설계만 보아도 아틀란티스인들의 공학 기술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부분이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했습니다. 농장, 주택, 시장, 학교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도로는 마차가 다니기에 충분히 넓고 곧게 뻗어 있었고 특별한 관을 통해 도시 곳곳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가정에는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목욕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깊은 곳의 온천과 냉천에서 물을 끌어와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과 온수 시스템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식량을 길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땅은 1년에 2번이나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풍요로워 사람들은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 소, 양과 같은 가축들도 안전하고 잘 관리된 환경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튼튼한 돌로 지어졌는데 검은색, 흰색, 붉은색의 다채로운 돌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집집마다 정교한 장식과 조각이 새겨져 있어 예술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림, 조각, 음악을 사랑했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틀란테스는 사람들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 또한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역 또한 아틀란티스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배를 만들어 먼 땅으로 항해하며 금속, 식량, 도구 등을 교역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먼 곳에서 온 상품들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지식도 흘러들어왔고 아틀란티스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현명하고 공정했습니다. 섬 전체는 10명의 왕이 각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법을 따랐습니다. 이 법은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진 기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들은 정기적으로 포세이돈 신전에 모여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질서를 위해 헌신했고 정의와 존중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통치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틀란티스는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마음과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서로와 자신들의 땅을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싸우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식을 해를 끼치는 데 쓰지 않고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틀란티스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였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이룬 시대였죠. 그들은 아름다움과 지혜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가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교만을 낳았고 교만은 탐욕을 불렀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의롭고 현명했던 왕들은 포세이돈이 남긴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절하게 통치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정복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전에서의 회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화나 화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지배, 그리고 제국의 확장에 대해서만 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을 위해 이웃나라로 보냈던 배들이 이제는 군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왕들은 더 많은 땅, 더 많은 부,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나라들을 보며 자신들의 힘을 키울 기회로 여겼습니다. 한때 지혜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은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채워졌습니다. 백성들 또한 지도자들을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위대한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으며 새로운 땅이 정복될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권력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때 도시를 가득 채웠던 친절함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잊혀졌으며 약자들은 외면당했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졌던 거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장소였던 포세이돈 신전은 이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왕들은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뽐내기 위해 엄청난 재물을 바쳤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군중 앞에 나섰습니다. 법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고 통치자들의 욕망에 맞게 왜곡되었습니다. 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졌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의 조각상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박수를 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땅을 가득 채웠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상이 되었고 아틀란티스 군대는 밤낮으로 훈련했습니다. 배는 무역이 아닌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아틀란티스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몇 지혜로운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권력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며 옛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웠지만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강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연마저도 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수확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기후는 이상해졌으며 한때 선물을 가져다주던 바다는 이제 거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황금을 세고 다음 정복을 계획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변해버렸습니다. 황금기의 빛은 사라지고 겉으로는 강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제국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던 아틀란티스의 심장은 이제 탐욕과 교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이 그들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파도 속에서 바다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균형이 다시 돌아올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와 하늘, 땅, 심지어 별의 신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신들은 아틀란티스가 교만과 탐욕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힘이 다른 세계에 어떤 위협이 될지를 논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가장 강력한 신 제우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잊었다. 그들은 힘을 선물이 아닌 권리로 여겼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아틀란티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틀란티스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웅장했던 건물들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섬 중앙의 거대한 산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늘은 검은 재로 뒤덮였고 불타는 돌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세이돈의 분노가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끓어오르더니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파도, 즉 쓰나미가 섬을 덮쳤습니다. 단 하루와 하룻밤 사이에 위대했던 문명 아틀란티스는 지도 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
진기한 보물, 수천 년을 앞서간 기술,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아틀란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상상했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스페인 남부의 늪지대나 바하마 근해의 수중도로, 심지어 사하라 사막의 거대한 동심원 지형인 리샤트 구조를 아틀란티스의 흔적으로 지목합니다. 심지어 두꺼운 얼음 아래 남극 대륙에 잠들어 있다는 가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성과 수중 로봇을 이용해 바다 깊은 곳을 탐사하며 잃어버린 도시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위대함과 자멸, 꿈과 경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밝은 면과 가장 어두운 면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대해 질문하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교만과 탐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섬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전설은 여전히 시간의 수면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강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잊히지 않은 이야기, 침묵하지만 결코 잠잠하지 않은 속삭임.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에스트월와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면 더 많은 지혜를 나누기 위한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하나의 이름, 하나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진 꿈의 문명, 아틀란티스입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경고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철학자의 우화일 뿐일까요? 오늘 그 신비의 장막을 함께 걷어보겠습니다. 먼 옛날 그 어떤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땅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곳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지상낙원, 즉 유토피아였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인하며 뛰어난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수천 년은 앞서간 듯한 놀라운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눈부시게 빛났고 도로는 넓고 평탄했으며 도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한 솜씨와 깊은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연과 인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섬 곳곳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흘렀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뛰놀았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생명이 넘쳤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신비롭게 빛나는 특수한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리칼쿰이라는 금속이었습니다. 불처럼 붉게 빛나는 이 금속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귀하고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오리칼쿰으로 건물의 벽을 덮고
신전을 장식하고 위대한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금과 은, 그리고 이 신비한 오리칼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신전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우뚝 솟은 포세이돈 신전은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지붕은 상아로 만들어졌고 벽은 은으로 덮여 있었으며 가장 높은 첨탑은 순금으로 빛났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6마리의 날개 달린 말을 탄 포세이돈의 거대한 황금 조각상이 서 있어 그 장엄함에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도시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와 물이 번갈아 나타나는 여러 겹의 동심원 모양으로 설계되었죠. 각각의 고리 모양 육지는 다리로 연결되었고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들은 이 운하를 통해 도시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운하를 이용해 여행하고 교역했습니다. 이 완벽한 도시 설계만 보아도 아틀란티스인들의 공학 기술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부분이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했습니다. 농장, 주택, 시장, 학교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도로는 마차가 다니기에 충분히 넓고 곧게 뻗어 있었고 특별한 관을 통해 도시 곳곳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가정에는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목욕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깊은 곳의 온천과 냉천에서 물을 끌어와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과 온수 시스템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식량을 길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땅은 1년에 2번이나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풍요로워 사람들은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 소, 양과 같은 가축들도 안전하고 잘 관리된 환경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튼튼한 돌로 지어졌는데 검은색, 흰색, 붉은색의 다채로운 돌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집집마다 정교한 장식과 조각이 새겨져 있어 예술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림, 조각, 음악을 사랑했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틀란테스는 사람들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 또한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역 또한 아틀란티스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배를 만들어 먼 땅으로 항해하며 금속, 식량, 도구 등을 교역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먼 곳에서 온 상품들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지식도 흘러들어왔고 아틀란티스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현명하고 공정했습니다. 섬 전체는 10명의 왕이 각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법을 따랐습니다. 이 법은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진 기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들은 정기적으로 포세이돈 신전에 모여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질서를 위해 헌신했고 정의와 존중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통치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틀란티스는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마음과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서로와 자신들의 땅을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싸우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식을 해를 끼치는 데 쓰지 않고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틀란티스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였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이룬 시대였죠. 그들은 아름다움과 지혜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가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교만을 낳았고 교만은 탐욕을 불렀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의롭고 현명했던 왕들은 포세이돈이 남긴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절하게 통치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정복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전에서의 회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화나 화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지배, 그리고 제국의 확장에 대해서만 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을 위해 이웃나라로 보냈던 배들이 이제는 군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왕들은 더 많은 땅, 더 많은 부,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나라들을 보며 자신들의 힘을 키울 기회로 여겼습니다. 한때 지혜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은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채워졌습니다. 백성들 또한 지도자들을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위대한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으며 새로운 땅이 정복될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권력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때 도시를 가득 채웠던 친절함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잊혀졌으며 약자들은 외면당했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졌던 거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장소였던 포세이돈 신전은 이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왕들은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뽐내기 위해 엄청난 재물을 바쳤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군중 앞에 나섰습니다. 법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고 통치자들의 욕망에 맞게 왜곡되었습니다. 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졌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의 조각상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박수를 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땅을 가득 채웠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상이 되었고 아틀란티스 군대는 밤낮으로 훈련했습니다. 배는 무역이 아닌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아틀란티스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몇 지혜로운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권력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며 옛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웠지만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강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연마저도 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수확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기후는 이상해졌으며 한때 선물을 가져다주던 바다는 이제 거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황금을 세고 다음 정복을 계획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변해버렸습니다. 황금기의 빛은 사라지고 겉으로는 강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제국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던 아틀란티스의 심장은 이제 탐욕과 교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이 그들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파도 속에서 바다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균형이 다시 돌아올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와 하늘, 땅, 심지어 별의 신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신들은 아틀란티스가 교만과 탐욕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힘이 다른 세계에 어떤 위협이 될지를 논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가장 강력한 신 제우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잊었다. 그들은 힘을 선물이 아닌 권리로 여겼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아틀란티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틀란티스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웅장했던 건물들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섬 중앙의 거대한 산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늘은 검은 재로 뒤덮였고 불타는 돌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세이돈의 분노가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끓어오르더니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파도, 즉 쓰나미가 섬을 덮쳤습니다. 단 하루와 하룻밤 사이에 위대했던 문명 아틀란티스는 지도 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 진기한 보물, 수천 년을 앞서간 기술,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아틀란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상상했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스페인 남부의 늪지대나 바하마 근해의 수중도로, 심지어 사하라 사막의 거대한 동심원 지형인 리샤트 구조를 아틀란티스의 흔적으로 지목합니다. 심지어 두꺼운 얼음 아래 남극 대륙에 잠들어 있다는 가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성과 수중 로봇을 이용해 바다 깊은 곳을 탐사하며 잃어버린 도시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위대함과 자멸, 꿈과 경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밝은 면과 가장 어두운 면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대해 질문하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교만과 탐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섬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전설은 여전히 시간의 수면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강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잊히지 않은 이야기, 침묵하지만 결코 잠잠하지 않은 속삭임.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에스투아르와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면 더 많은 지혜를 나누기 위한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하나의 이름, 하나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진 꿈의 문명, 아틀란티스입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경고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철학자의 우화일 뿐일까요? 오늘 그 신비의 장막을 함께 걷어보겠습니다. 먼 옛날 그 어떤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땅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곳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지상낙원, 즉 유토피아였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인하며 뛰어난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수천 년은 앞서간 듯한 놀라운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눈부시게 빛났고 도로는 넓고 평탄했으며 도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한 솜씨와 깊은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연과 인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섬 곳곳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흘렀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뛰놀았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생명이 넘쳤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신비롭게 빛나는 특수한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리칼쿰이라는 금속이었습니다. 불처럼 붉게 빛나는 이 금속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귀하고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오리칼쿰으로 건물의 벽을 덮고 신전을 장식하고 위대한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금과 은, 그리고 이 신비한 오리칼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신전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우뚝 솟은 포세이돈 신전은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지붕은 상아로 만들어졌고 벽은 은으로 덮여 있었으며 가장 높은 첨탑은 순금으로 빛났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6마리의 날개 달린 말을 탄 포세이돈의 거대한 황금 조각상이 서 있어 그 장엄함에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도시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와 물이 번갈아 나타나는 여러 겹의 동심원 모양으로 설계되었죠. 각각의 고리 모양 육지는 다리로 연결되었고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들은 이 운하를 통해 도시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운하를 이용해 여행하고 교역했습니다. 이 완벽한 도시 설계만 보아도 아틀란티스인들의 공학 기술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부분이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했습니다. 농장, 주택, 시장, 학교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도로는 마차가 다니기에 충분히 넓고 곧게 뻗어 있었고 특별한 관을 통해 도시 곳곳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가정에는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목욕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깊은 곳의 온천과 냉천에서 물을 끌어와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과 온수 시스템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식량을 길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땅은 1년에 2번이나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풍요로워 사람들은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 소, 양과 같은 가축들도 안전하고 잘 관리된 환경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튼튼한 돌로 지어졌는데 검은색, 흰색, 붉은색의 다채로운 돌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집집마다 정교한 장식과 조각이 새겨져 있어 예술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림, 조각, 음악을 사랑했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틀란테스는 사람들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 또한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역 또한 아틀란티스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배를 만들어 먼 땅으로 항해하며 금속, 식량, 도구 등을 교역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먼 곳에서 온 상품들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지식도 흘러들어왔고 아틀란티스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현명하고 공정했습니다. 섬 전체는 10명의 왕이 각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법을 따랐습니다. 이 법은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진 기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들은 정기적으로 포세이돈 신전에 모여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질서를 위해 헌신했고 정의와 존중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통치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틀란티스는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마음과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서로와 자신들의 땅을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싸우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식을 해를 끼치는 데 쓰지 않고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틀란티스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였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이룬 시대였죠. 그들은 아름다움과 지혜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가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전환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평화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은 교만을 낳았고 교만은 탐욕을 불렀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의롭고 현명했던 왕들은 포세이돈이 남긴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절하게 통치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정복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신전에서의 회의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평화나 화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과 지배, 그리고 제국의 확장에 대해서만 논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을 위해 이웃나라로 보냈던 배들이 이제는 군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왕들은 더 많은 땅, 더 많은 부, 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나라들을 보며 자신들의 힘을 키울 기회로 여겼습니다. 한때 지혜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은 권력에 대한 갈증으로 채워졌습니다. 백성들 또한 지도자들을 따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위대한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고 믿으며 새로운 땅이 정복될 때마다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권력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한때 도시를 가득 채웠던 친절함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가난한 이들은 잊혀졌으며 약자들은 외면당했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졌던 거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장소였던 포세이돈 신전은 이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왕들은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부를 뽐내기 위해 엄청난 재물을 바쳤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마치 자신들이 신인 것처럼 군중 앞에 나섰습니다. 법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했고 통치자들의 욕망에 맞게 왜곡되었습니다. 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고 웅장한 건물들이 세워졌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들의 조각상이 도시 곳곳에 세워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박수를 쳤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땅을 가득 채웠던 기쁨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일상이 되었고 아틀란티스 군대는 밤낮으로 훈련했습니다. 배는 무역이 아닌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아틀란티스는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몇몇 지혜로운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들에게 권력의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며 옛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웠지만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왕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강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연마저도 이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수확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기후는 이상해졌으며 한때 선물을 가져다주던 바다는 이제 거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황금을 세고 다음 정복을 계획하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변해버렸습니다. 황금기의 빛은 사라지고 겉으로는 강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제국만이 남았습니다. 한때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찼던 아틀란티스의 심장은 이제 탐욕과 교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힘이 그들을 다른 무언가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파도 속에서 바다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깨어진 균형이 다시 돌아올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하늘의 신들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더 이상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와 하늘, 땅, 심지어 별의 신들까지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신들은 아틀란티스가 교만과 탐욕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힘이 다른 세계에 어떤 위협이 될지를 논했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가장 강력한 신 제우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잊었다. 그들은 힘을 선물이 아닌 권리로 여겼다.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한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아틀란티스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아틀란티스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웅장했던 건물들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섬 중앙의 거대한 산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늘은 검은 재로 뒤덮였고 불타는 돌들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세이돈의 분노가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끓어오르더니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파도, 즉 쓰나미가 섬을 덮쳤습니다. 단 하루와 하룻밤 사이에 위대했던 문명 아틀란티스는 지도 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도시,
진기한 보물, 수천 년을 앞서간 기술, 그리고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아틀란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상상했고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전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이 아틀란티스 전설의 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스페인 남부의 늪지대나 바하마 근해의 수중도로, 심지어 사하라 사막의 거대한 동심원 지형인 리샤트 구조를 아틀란티스의 흔적으로 지목합니다. 심지어 두꺼운 얼음 아래 남극 대륙에 잠들어 있다는 가설까지 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위성과 수중 로봇을 이용해 바다 깊은 곳을 탐사하며 잃어버린 도시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 누구도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실제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위대함과 자멸, 꿈과 경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밝은 면과 가장 어두운 면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 말입니다.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대해 질문하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교만과 탐욕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섬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전설은 여전히 시간의 수면 바로 아래에서 조용히, 강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지만 잊히지 않은 이야기, 침묵하지만 결코 잠잠하지 않은 속삭임. 아틀란티스의 미스터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에스튜어라이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깊은 바다를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면 더 많은 지혜를 나누기 위한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하나의 이름, 하나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진 꿈의 문명, 아틀란티스입니다. 과연 아틀란티스는 실제로 존재했던 위대한 문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경고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 철학자의 우화일 뿐일까요? 오늘 그 신비의 장막을 함께 걷어보겠습니다. 먼 옛날 그 어떤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운 땅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묘사한 바에 따르면 그곳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지상낙원, 즉 유토피아였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혜롭고 강인하며 뛰어난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시대를 수천 년은 앞서간 듯한 놀라운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건물들은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 눈부시게 빛났고 도로는 넓고 평탄했으며 도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교한 솜씨와 깊은 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자연과 인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섬 곳곳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강이 흘렀고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뛰놀았습니다. 땅은 비옥하여 생명이 넘쳤습니다. 아틀란티스인들은 신비롭게 빛나는 특수한 자재들을 사용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리칼쿰이라는 금속이었습니다. 불처럼 붉게 빛나는 이 금속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매우 희귀하고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오리칼쿰으로 건물의 벽을 덮고
신전을 장식하고 위대한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은 금과 은, 그리고 이 신비한 오리칼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신전은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우뚝 솟은 포세이돈 신전은 그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지붕은 상아로 만들어졌고 벽은 은으로 덮여 있었으며 가장 높은 첨탑은 순금으로 빛났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6마리의 날개 달린 말을 탄 포세이돈의 거대한 황금 조각상이 서 있어 그 장엄함에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도시는 매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지와 물이 번갈아 나타나는 여러 겹의 동심원 모양으로 설계되었죠. 각각의 고리 모양 육지는 다리로 연결되었고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운하가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배들은 이 운하를 통해 도시 깊숙한 곳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사람들은 운하를 이용해 여행하고 교역했습니다. 이 완벽한 도시 설계만 보아도 아틀란티스인들의 공학 기술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부분이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했습니다. 농장, 주택, 시장, 학교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도로는 마차가 다니기에 충분히 넓고 곧게 뻗어 있었고 특별한 관을 통해 도시 곳곳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습니다. 심지어 각 가정에는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목욕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땅 깊은 곳의 온천과 냉천에서 물을 끌어와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하수도 시설과 온수 시스템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식량을 길렀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땅은 1년에 2번이나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풍요로워 사람들은 결코 굶주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 소, 양과 같은 가축들도 안전하고 잘 관리된 환경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들의 집은 튼튼한 돌로 지어졌는데 검은색, 흰색, 붉은색의 다채로운 돌을 사용하여 도시 전체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했습니다. 집집마다 정교한 장식과 조각이 새겨져 있어 예술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림, 조각, 음악을 사랑했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틀란테스는 사람들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신 또한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무역 또한 아틀란티스 생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배를 만들어 먼 땅으로 항해하며 금속, 식량, 도구 등을 교역했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거대한 항구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먼 곳에서 온 상품들과 함께 새로운 사상과 지식도 흘러들어왔고 아틀란티스인들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현명하고 공정했습니다. 섬 전체는 10명의 왕이 각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법을 따랐습니다. 이 법은 오리칼쿰으로 만들어진 기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들은 정기적으로 포세이돈 신전에 모여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질서를 위해 헌신했고 정의와 존중을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통치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규칙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틀란티스는 군사력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마음과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서로와 자신들의 땅을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싸우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식을 해를 끼치는 데 쓰지 않고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틀란티스 역사상 가장 빛나는 황금기였습니다. 하나의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정점을 이룬 시대였죠. 그들은 아름다움과 지혜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틀란티스가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